네, 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공장 증축 변경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금요일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먼저 시황 다뤄볼게요. 일단 그 엔비디아가 실적 진짜 장난 아니게 냈거든요. 실적 장난 아니게 냈는데 이 메모리 삼성전자 닉스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이번 그 삼성전자 닉스 폭등장에도 느꼈고, 그리고 또 폭락장 코스닥 폭락장에서도 느꼈고, 그리고 이번에도 느끼지만 와 진짜 좀 수급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좋냐, 이게 내재 가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국장에서는 수급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이 좌우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좌우하고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좌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미국 주식에나 좀 맞는 얘기 같고, 저는 펀더멘탈이라는 요소보다 수급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좋고 앞으로도 가이던스도 계속 좋을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도 앞으로 이렇게 지금도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뭐 쇼티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사실 뭐 닉스가 300만 원 했을 때나 뭐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런 수급 문제로 지금 아예 안 움직여요. 그냥 예, 아무리 호재가 떠도 메모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요게 딱 그 어떤 시그널이거든요. 그냥 이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요럴 때 살짝 좀 위험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개미가 역대급으로 이 삼성전자랑 닉스에 많이 몰렸거든요, 이번 장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피 7,000선 위에 개미 매물벽. 그래서 보통 주식이라는 게 한번 시세를 딱 분출하잖아요. 분출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 정고점을 탈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진짜. 이 매물벽을 다 뚫고 올라가야 돼 가지고. 네. 게다가 이쪽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걸 다 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사실 좀 변한 게 없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요소로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AI 밸류 체인 쪽은. 사실 이거는 비AI 섹터한테는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삼릭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좋은 소식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삼성전자 닉스만 오를 때는 테마주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심지어 막 보궐선거할 때도 아예 뭐 테마 이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 어 테마주가 아니라 그냥 다 삼성전자 닉스 레버리지 사러 가 가지고. 근데 요새 테마주들이 좀 많이 반응을 합니다. 특히 코인, 보안. 사실 이게 뭐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야 코인 그거 진짜 뭐 엄청 좀 엄중하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미 다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보안 관련주도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인주들은 테마입니다. 다 테마. 예. 실적이랑 별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인 오르는 것들이 뭐 실제로 그쪽은 음 좀 클래리티 법안이라 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요런 거 관련해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뭐죠? 블록체인 관련주도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법니다. 뭐 그 피규어 AI라 해 가지고,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글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코인 좀 하거든요. 네. 블록체인 좀 할 줄 압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코인 관련주들은 다 테마예요. 예, 전부 테마예요, 진짜. 예. 그래 가지고 코인 테마주들이 좀 올랐고, 그리고 보안 요즘에 그 AI의 어떤 4 단계가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전력 인프라가 오르고, 에너지가 오르고, 그다음 메모리가 오르고, 뭐 그다음에는 통신이 오르고, 그다음에는 지금 보안이에요. 보안이고, 뭐 그다음 뭐 양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안 단계인데,
실제로 미국의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아니면 옥타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AI 붐이 일면서 이런 보안 관련된 이런 미국의 어 주식들이 되게 많이 수혜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혜를 얻긴 얻죠. 얻긴 얻는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 지니너스 지니너스 이런 것도 막 상한가 막 가고 막 그러던데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슈프리마가 좀 더 근본 회사 같던데 어쨌든 좀 다른 데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보안 코인 테만주들이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 계속해서 강세인 모습. 그리고 또 숫자가 찍히고 약간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있는 식음료랑 화장품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 단위로 시장 색깔이 확 변하죠.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지금은 저는 주도주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식음료, 화장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거 함부로 타다간 저는 진짜 좀 골로 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보다는 그냥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가 좀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 매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주분들은 사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보다 진짜 흐름이 양호합니다. 진짜 이게 제가 뭐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다른 섹터들도 보고 이러는데 지금 그 코스닥 저점 대비 이렇게 코스닥이 딱 저점 쏟았잖아요. 반등률이 지금 아직도 지금 거의 90% 수준이거든요. 거의 90%, 한 95%,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바닥에서 한 25% 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른 주식들은 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25% 보다 더 반등을 못한 주식도 많고 그냥 바 어쨌든 반등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근데 펩트론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들 보면은 이렇게 쭉 내리다가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결국에 이렇게 다 쏟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큐리언트도 그렇고 또 앱클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좀 반등을 해 주던 애들 그리고 프로티나도 그렇고 지금 좀 상황이 다들 안 좋습니다. 특히 다른 바이오들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로봇은 아예 반등조차도 거의 못 했고 의료기기 반등도 거의 못 했고 네. 지금 다른 섹터들은 진짜 완전 죽을 맛입니다. 특히 우주 이런 것도 아예 반등 못 했고 그리고 뭐 2차 전지야 뭐 LNF만 좀 좋고 뭐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지금 뭐 바이오, 로봇 뭐 다 따질 것 없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햅트론은 바이오 중에서도 진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고점 대비 하락률도 타 바이오 대비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 YTD 바이오 연초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햅트론이 5 위예요 지금.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올랐을 거예요. 이게 어제자 자료라서 좀 더 올랐을 건데 그래서 막 "야 이 주식 왜 호재에 반응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이랑 한미약품이 그나마 좀 호재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 나온 주식들은 반영을 해 주더라. 음.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우리가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본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 사실 이 보로노이 제쳤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로노이가 이 호재 있는 주식들 한미약품, 알테오젠보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더라 연초 대비해서. IT캠은 참고로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0% 예요. 최고의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주주 보면은 곡소리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바이오방 딱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2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는데 거긴 완전 진짜 곡소리 나고 의료기기는 곡소리조차도 안 나요. 그냥 아예 침묵입니다, 침묵. 예. 그래서 지금 2 분기 실적 서프난 곳들도 전부 다 작살나고 있고 지금 펩트론이 공매도 야금야금 상환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만약에 본격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태우면서 엄청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제2 공장 증축 변경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증축 허가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거 연면적 3만 미만 29,000 얼마 그렇게 돼 있고 뭐 기타 용도가 연구 시설로 바뀌었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네 별로 의미 없고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는 이 주주분들이 참
엄청 열심히 스캔을 해서 요거 미리 이 공지 뜬 걸 봤나 봐요. 이 증축 허가 뜬 걸 봐 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측에서는 "공지가 나오진 않았다." 만약에 공지가 나오고 나서 아니면 혹은 같이 좀 구체적인 캐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캐파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뭐 몇 바이알 그러니까 뭐 몇 바이알로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바이알의 어떤 그 그램마다 그 용량마다 그 바이알이라는 게 변동을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제1 공장 대비 뭐 30배 뭐 제1 공장 대비 뭐 20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어 추론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캐파인지. 그래서 일부 억가들이 이 증축 허가가 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전혀 뭐 생산 시설과 관련 없는 그런 증축이다. 뭐 거기에 뭐 탁구장 세운다. 뭐 주차장 세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증축들을 좀 잠재울 예정이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 그 스케일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구나. 그거라는 그런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캐파가 만약에 나오면은 시장 반응이 되게 기대된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 캐파를 늘렸겠죠. 네.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라서 되게 좀 시장 반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근데 증시 환경 지금 우호적인데 어 어떤 분들은 "야 지금 호재 반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4달 전, 5달 전 엄청 뜨거웠을 때에 비하면은 당연히 지금 좀 시장이 차가워진 건 맞죠. 근데 지금 이 근 5년 평균 쳐서 보면은 지금 아주 막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때 지금 한 4달 전, 5달 전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지 지금 시장 상황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래도 2015 년부터 주식을 했는데 2016 년부터 했는데 지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시장 유동성도 100 조라서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증시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한 9 월, 10 월은 좀 증시 환경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메모리든 뭐 혹시 뭐 다른 주식이든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공지가 나오기를 좀 기대했으나 사실 장 후반 NXT보다 KRX 정규장에 그러니까 아침 9시 시부터 오후 3 시에 나오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왜냐? 이때 공매도의 쇼커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후 6 시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공매들은 이 NXT를 잘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매나 기관들은 NXT 아주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KRX 장에 나오는 게 공매들의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슈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 NXT에 나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KRX 장에 그 정규장에 나와서 이 올랐을 때 폭발적으로 더 오르는 게 더 유리해서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에 나오는 게 저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이 그 제2 공장 증축 변경 허가 의미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음 좀 이거는 좀 다른 접근법이에요. 일단 그 초음파 분무 건조 방 설비에 대해서 지금 이미 특허가 있거든요. 특허가 있는데 저는 이 스케일 업 된 순간 저는 새로운 특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당연한 추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 초음파 분무 설비가 이 정도였으면은 지금은 한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일 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특허가 출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특허가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제 또 스마트 대포의 어떤 그런 독점 이런 거는 더 연장되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 어 초음파 분무건조 설비 제조가 아니더라도 이 미립구를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또 각 물질별로 예를 들어서 뭐 PT403 이면 PT404든 그 물질별로 또 뭐 그 물질 조성비가 있어요. PLGA를 뭐 이를 이 정도 넣고 뭐 빙초산을 이 정도 넣고 뭐 그런 어떤 그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시피 특허도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특허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특허 덤불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이렇게 스마트 대포가 다른 데서 못 하도록 이렇게 뭐 장비면 장비 아니면 뭐
제조법이면 제조법, 뭐 레시피면 레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이렇게 특허를 덤불처럼 쳐 놔요. 그래서 이렇게 쳐 놓는데 이렇게 초음파 분무 건조 설비도 이렇게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면은 또 이렇게 특허 장벽을 더욱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 덤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제2 공장의 스케일업은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3 공장, 제4 공장 혹은 제5 공장 혹은 일라이릴리의 어떤 현지 공장 혹은 또 글로벌 공장의 앵커 플랜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요거는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실제로 뭐 요렇게 한다고도 음 2024년 11월 IR부터 그렇게 말을 했죠. "제2 공장이 앵커 플랜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는 과거 영상을 보면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앵커 플랜트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규 주주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이전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이게 과거 리포트인데요. "제2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당초 연간 1,000만 바이럴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어 더 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스케일 아웃이 아니라 일괄성 스케일 업,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초음파 분무 건조 장비를 여러 대 때려 박는 거 양으로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초음파 분무 건조 장비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 자체의 크기를 늘려서 한 대의 어떤 생산 크기를 늘려서 만드는 스케일 업 방식을 택해서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요런 어떤 그 과거 다올투자증권의 어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 제2 공장 착공 여부가 본계약 시점의 힌트가 될 것. 요거는 과거에 어떤 그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님이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배 수준의 스케일업 생산 조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릴리가 "야 우리 너희 제2 공장을 토대로 이렇게 앵커 플랜트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너희 제2 공장을 앵커 플랜트로 삼을 건데 나는 쪼금 더 큰 걸 원해. 그러니까 쪼금 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러니까 캐파 확장을 원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떤 과제를 줬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2배 수준의 스케일업 생산 조건 연구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의 어떤 과제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제2 공장 착공 여부가 본계약 시점에 힌트가 될 것이다. 이건 과거 리포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존 대비 연면적 2.5 배를 늘린 증축 변경 허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일라일리의 어떤 그 과제 2배 수준의 스케일업 생산 조건 연구가 잘 끝났을 거라는 어떤 당연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음 2 배 어이구야. 왜 이래. 여기 있네. 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 검증과 앵커 플랜트 설계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 중축 변경 허가가 났고 이제 착공을 하면은 이런 하면은 어떤 본계약 시점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 끊기네요. 본계약 시점에 힌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생산 검증과 어떤 그 앵커 플랜트 설계가 끝났다는 의미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착공 엄청 늦어졌잖아요. 뭐 작년부터 한다 이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일라이 릴리의 어떤 과제 2배 수준 스케일업 생산 조건을 해 봐. 2배 수준 스케일업을 한번 해 봐. 이렇게 과제를 줬는데 그걸 잘 끝냈죠. 잘 끝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면적 2.5 배를 늘린 중축 변경을 한 거고 오늘 그 허가가 났고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면은 이제 이 착공이 어떤 본계약의 시점과 강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착공의 이 말이 너무 좀 과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착공 날짜 전에 무조건 본계약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릴리가 준 어떤 그 과제들을 잘 마무리했고 그래서 그 마무리했기 때문에 요렇게 제2 공장을 어 착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 본계약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전후로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 제2공장 착공 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후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다만 그 본계약이 어떤 확정적인 거는 이 제2공장 착공 여부가 좀 확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지금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좀 어버버거리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받을 돈 없이는 불가능한 증축 규모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요게 기존 부지거든요. 기존 그 공장의 어떤 그 연면적이에요. 근데 이 변경하고 나면 요 정도입니다. 이 2.4 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면적 30,000 제곱미터인데 이게 축구장 4배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시각하면은 대충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늘어났더라. 이 뭐 옆에는 정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연면적 이 정도더라. 이게 축구장 4배 면적이더라. 뭐 당연히 이 축구장 4배 면적으로 늘렸는데 뭐 여기에 뭐 주차장 늘리려고 이렇게 늘리겠습니까? 뭐 탁구장 세우려고 늘렸겠습니까? 당연히 캐파 확장을 위해서 늘린 거겠죠. 캐파 확장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 자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받을 돈 없이는 진짜 이런 불가능한 증축 규모거든요. 이게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장 관련해서 좀 전문가분 현직자분께서. 그래서 "받을 돈 없이는 진짜 불가능한 증축 규모다. 이거 만약에 받을 돈이 없고 그리고 이런 생산 캐파를 채울 게 없으면 회사 망합니다." 네. 회사 망합니다. 네. 그래서 사측은 지속적으로 지금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죠. 그냥 일부 억가들은 네 "이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측은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측에서 주주 배정 유정을 하고 싶어도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유증하기가 좀 빡세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받아 놓은 돈도 지금 다 못 써 가지고 지금 금융위원회의 어떤 그 유상증자 허가도 좀 힘들 거고 실제로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주주들이 이거를 호응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배정 증자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네. 없고 그래서 이거는 받을 돈 없이는 이건 거의 회사의 어떤 회사가 망하죠. 그냥 아예 그냥 캐파를 놀리는 거니까. 그래서 받을 돈 없이는 불가능한 직축 규모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계약서를 주고받는 거라서 뭐 "계약 언제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셔도 저는 모르죠. 네. 그 당사자들만 알겠죠. 계약을 주고받는 그 비디 당사자들만.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날 뭐 공매도가 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둘 다겠죠. 오늘 좀 약간 좀 오락가락하네요. 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